안녕하세요. 코스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오셨네요. 오늘자 코인판의 뉴스들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뉴스 찾아보기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뉴스도 많고 매일 빠르게 바뀌는 어떤 시장을 따라가려면 뉴스를 꼭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자료도 공유해 드리고 이렇게 뉴스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니 매일 들어오셔서 이렇게 귀로만 들으셔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분명히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찾아와 주세요. 네, 오늘자 뉴스 그러면 전달할게요. 데일리 1분 뉴스,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서 1분으로 요약할 거고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뉴스, 트럼프발 뉴스, 비트코인, 알트코인 업데이트하고 밈도 같이 보고 그리고 마칠게요. 어제 나스닥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하락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81K를 터치했지만 그 이후에 다행히도 디커플링이 되면서 83K 수준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위험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및 파월 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트럼프가 4월 2일 우리 중요한 날짜죠. 관세 발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발표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 이상 관세 관련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페드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이거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결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또 추가 비트코인 매입하고 있고요. 일본 메타플래닉도 추가로 비트코인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나 고래들은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큰 거 올 수 있는 거, 오늘 새벽 3시 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좀 주시해 봐야 되는 날이고요. 아주 큰 게 올 수 있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의 중요 지표 같이 봐야겠죠. 와, 이더리움이 눈에 띄네요. 와, 이더리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이 제가 지금 이 녹화를 진행하기 조금 전에 봤는데 와, 2000을 빡 뚫고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금리 발표 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빨리 차트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론의 코인이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이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피어와 그리드 수치 우리 보지만 피어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서 주저하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마켓캡은 빨간색 안 떴네요. 약간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지수는요, 슬금슬금 올라요. 저희 한 13부터 같이 봤었죠? 지금 벌써 21이 되어 갑니다. 알트 시즌이 올라나요? 그래도 100에 가까워져야지 알트 시즌이어서 아직은 100에서 멀기는 하지만 조금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롱숏 비율도 어제랑 또 다르죠. 어제는 숏이 전반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롱포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거겠죠. 물론 5분 종합은 숏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롱이 많다. 솔라나도 다 롱이다. 도지도 다 롱이다. 에이다도 다 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공포지수는 32 아주 높은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뉴스 한 번만 스르륵 보고 넘어갈게요. 테더가 지분을 확대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BTC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스트래터지가 뭔가를 또 큰 걸 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주목되는 5가지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의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는가, 7만대의 하방 지지가 되는가. 8만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야 9만 가고 10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요런 뉴스들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센트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쁠 거를 그냥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커서 시장에 영향이 큰데 아예 기대를 꺾어버리는 발언을 한 거죠. I can't guarantee. 나는 이게 보장 못해. 내가 guarantee 할 수 없어. America will avoid a recession. 미국이 recession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를 avoid, 피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guarantee는 못한다. 사실 맞죠. 뭐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걸 다 막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뭔가 뒤에 숨은 뜻이 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경기 하락이 될 건데 될 게 이제 눈에 뻔한 거죠. 뻔한데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좀 쿠션감이 생기니까 너무 이게 이제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금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거의 움직여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되었네요. 일본의 경제가 약간 약세 징후와 함께 완만하게 회복 중이고 소비 추세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중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뭐 더 한 단계 높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3시 미국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 발표 이제 한 6시간 후면은 일어나는데요. 예상치는 4.5고요. 예측치 4.5입니다. 요거 아마 그대로 나올 확률이 99%예요. 99.9네요. probability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대로 그냥 동결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3시 반부터 파월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금리는 변화가 없지만 뭐 양적 완화라든지 뭐 다른 얘기들, 그 다음에 무슨 또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5월 뭐 또 있잖아요. 그 후에 발표들에 대해서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을지 해서 거기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무슨 얘기 할까요? 파월은 금리 인하를 몇 번 하겠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한 2번 뭐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반기에는 좀 한 번은 반드시 할 거다 예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슈퍼 파월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경기 침체에 대한 말을 꺼낼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지,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는 말을 과연 해줄지, 우리 모두 이 파월 멋쟁이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말 해주세요, 파월님. 암호화폐 시장 좀 살려주세요. 슈퍼 파월이 제발 돼달라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사실 이거긴 해요. 양적 긴축 관련 발언 어떻게 말할까? 지금 우리한테 용기를 주느냐 아니느냐, 이 반전 재료가 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기대했다 실망하면 또 시장이 요동치니까 그것도 좀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트럼프발 뉴스로 가요. 자, 전쟁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2가지 전쟁이죠. 지금 관세 전쟁이랑 우러 전쟁. 일단 우러 전쟁 이야기. 무슨 얘기를 했냐, 푸틴이랑 인프라 공격 중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종전 협상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대요. 시작하자. 자세히 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 공격 중단 및 영구 평화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논의를 시작합시다. 땅땅땅 한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와 30일 임시휴전으로 합의를 했는데, 근데 뭐 우리만 합의하면 뭐해?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완전히 예스한 건 아니에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했어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30일간 공격 중단은 하겠다. 공격은 내가 안 할게. 이렇게까지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협력도 할 거래요. 두 정상이 중동 평화 전략 무기 확산 방지 협력 논의, 이란의 위협 방지에 대한 공감대, 서로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 돼야지 이게 정세가 좋아지는 거죠.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이게 끝나줘야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관세 때문에 힘든데, 관세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지금 보세요. 또 진짜 이 뭐라고 했냐면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매길 건데 그 중에 더티 15개국을 내가 지목할 거다라고 했어. 참 말도 진짜 예쁘게 하죠. dirty가 뭐야, dirty. 더러운 15개국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says reciprocal duty, 이거 영어로 이제 기사 읽으시는 분들, 이게 상호 관세예요. 상호 관세가 더티 15 트레이드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 15개 국가가 어디 있는지 언급은 안 했어요. 국가별로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관세 장벽도 포함할 거다. 관세,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4월 2일 이전까지는 협상도 가능하다. 그것도 살짝 내비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일부 국가는 협상을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한테는 우리 관세 안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흑자를 봐요. 근데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어떤 큰 국가들이 있어요. 네. 이들은 우리 미국에 근데 관세는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역도 별로 안 하면서 관세를 너무너무 우리 미국 돈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더티, 더러운 15개국이다 라고 한 거죠. 지금 우리 궁금한 건 그러면 한국 떨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그때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관세가 여러분 미국보다 4배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정확한 수치인지는 우리 입장에서 또 따져봐야 될 텐데 뭐 숫자니까 또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의회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안보 우산도 제공해 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언급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국가, 혹시나 더티한 국가에 속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관세 전쟁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팀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단순화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simplified plan을 갖고 있대요.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 관세 비율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진 않고 단순화했다는 게 뭐냐면요. 트레이딩 파트너를 티어로 나누는 거예요. 티어로. 어떤 애들은 요만큼, 어떤 애들은 요만큼 부과하고, 어떤 애들은 왕창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티어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하지 않고 뭔가 그룹화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줄여가지고 한 숫자 말해주는 게 단순화된 계획인 줄 알았는데 그 단순화됐다는 게 티어로 나눠서 관세를 딱딱딱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4월 2일에 명백해지겠죠. 여러분 4월 2일은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큰 거 올 수 있는 날이에요. 뉴스들 쫓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4월 2일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자, 비트코인 업데이트 갑니다. 이렇게 하락장일 때 여러분 이제 아시죠? 고래들은 뭐 한다? 산다. 게다가 뉴비죠. 신규 고래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자본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새로 유입된 투자자들의 특징은 가격이 이제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원래 비트는 그래. 이 시장은 원래 그래. 하고 이렇게
진짜 그냥 뭐 별 걱정 안 하거든요. 확 떨어지든 말든 장기적으로 올라가겠 뭐 이러는데 신규 고래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새로 유입되는 고래들의 유입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곧 저점을 형성. 그러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려갈 건 다 내려간 거죠. 저점 딱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쫙 반등할 거다.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개미들이 많이 팔고 있을 때 고래들은 굉장히 많이 뭐 20만 개 BTC 추가로 매집하고 뭐 이랬다고 계속 이 뉴스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뉴비 고래들이 활약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쭉 뉴웨일즈예요. 이 초록색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래처럼 살아볼까요? 정말 그러고 싶다. 팍팍 사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뉴스 가볼게요. 비슷한 뉴스인데요.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또 사고 있어요. 장기 보유한 사람들 비트코인 보시면 다 갖다 판 게 아니라 오히려 롱텀 홀더들이 넷 포지션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6일 요 바만 하나만 봐도 16만 7천 개거든요. 16만 7천 개 정도, 요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순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바가 크면 클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는 신호죠. 진짜 말 그대로 싹쓸이 중입니다. 이게 무서워서 공포에 우리 아무것도 못할 때 멀리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개인들만 그렇지 않죠. 일본의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저랑 이제 공부 스터디 하시는 분들 추가로 또 샀어요. 50개 더, 150개를 더 사가지고 3,200개의 비트코인을 돌파했네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직 비트코인 이렇게 소유한 기업이 전혀 없죠. 근데 지금 열심히 메타플래닛은 하고 있네요. 와우. 403억 3,100만에 3,920억 원에 달합니다. 1비트당 평균 가격이 1억 2,169만 원. 뭐야? 그러면 아주 싸게 산 건 아니네요. 하지만 계속 샀다는 거. 여러분, 기업들은 돈 벌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벌려고 산 거예요,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어떤 분석에 근거해서 샀겠죠. 스트래터지는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시리즈 A 영구 우선주를 500만 주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STRF 런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보면은 연 10% 고정 누적 배당금도 지급하고, 만약에 미지급된 배당금 있으면 복리로 적립되고 최대 연 18%까지 증가하고, 특정 조건에서 회사가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예, 만기일이 없고 회사가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비트코인 더 사 모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시죠.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진짜 있습니다. 스트래터지 회사가 폰지 스캠, 폰지 사기 회사다. 실질적인 이득도 없으면서 비트코인으로만 저렇게 투자자들 모으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 기업이 굉장히 지금 힘이 커져버린 거죠. 이 판에서는. 네, 그 다음 뉴스 갈게요. 이게 무슨 뉴스냐면요. 바이낸스 불안하다. 바이낸스 좀 이상해? 라는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들이 계속 떠돌았어요. 커뮤니티에서. 바이낸스가 비트코인을 막 다 팔아 제끼고 있대.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과 글들이 이제 올라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이거를 보면은 알다시피 굉장히 증명 데이터가 양호한 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실제 잔액이랑 거래 보세요.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은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실제 잔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거 뭔가 그냥 루머다. 아주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크립토 이제 트위터를 보다 보면은 바이낸스 너무 의심스러운데 냄새 나는데 왜 비트코인 이렇게 팔지?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글을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알트코인 뉴스 많죠? 이게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다른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거 가져왔는데요. 많은 뉴스가 있는데 뭐 먼저 볼까요? 리플이 항상 제 눈엔 띄죠. 커스터디 상표를 신청했네요.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확대 검토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산 에나코인이요. 이더리움 호환하는 디파이 블록체인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에나코인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WLFI.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와이파이라고 읽고 싶어요. 읽기 너무 힘들잖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WLFI. 예, World Liberty Financial Institute인가? BTC, 이더리움, 트론, 링크, 수이, 온도 등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네요. 미 가상자산 지수 ETF에 라이트코인이죠. 리플,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링크, 유니스왑? 그 코인인가요? 유니 등 알트코인 포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는 코인들은 좀 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죠. 수익 코인 얘기도 진짜 종종 나와요. 수익. 예. 이더리움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 하락 지속한다는 뉴스 어제 전달드렸는데 오늘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이 뉴스 때문에 진짜 이더리움 조롱이 극에 달하니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쉘 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쉘 런치패드 출시한다고 합니다. 쉘도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이 잘 안 떨어지는 코인으로 유명한데 이것도 또 출시했다고 하니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MVRV 수치 우리 많이 보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돈을 벌었느냐 1 아래로 떨어지면 돈을 잃었다 투자자들이 이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요즘 너무 그렇게 하락했으니 트럼프도 그렇게 손실인데요. 뭐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패닉 세일이 일어났으면 사실 진짜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닌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투자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상승이 계속 될 거라면 2439까지 도달하고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요 파란색 선이거든요. 리테스트 후에 지지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이거예요. 이거 자세한 내용 제가 바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310을 돌파해서 마감하면 그쵸? 2310 돌파 마감 시 하락 추세의 선 파란색 상방 돌파 확인 후 이거를 뚫고 2320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2439까지 도달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리테스트하고 지지를 받아요. 다시 여기 아래로 안 내려와요. 그러면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다니까 좀 오늘 밤에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보유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대요. 이번 주에만 여러분 6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를 했다고 그래요. 바이낸스에서. 6억 달러면 거의 9천억 원, 1조 가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계속 이더리움 차트를 좀 한번 봐야지 했더니 와, 지금 이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부터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따 가서 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더리움 조롱이 극에 달할 때가 매수 시점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긴 어려운 이거를 겪어내신 분들은 지금 달콤하실 거예요. 달달하실 겁니다. 그 다음 솔라나도 날개를 잃었나 했지만 솔라나 네트워크 토큰은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사실 민코인이 사실 95% 떨어지긴 했는데 펌프펀에서요.
하지만 네트워크 토큰은 계속 발행 중이다. 25만 개가 넘는 토큰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민코인 시장 끝났어, 죽었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토큰이 아직도 발행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솔라나 뉴스 하면서 제가 이제 뉴스들을 쭉 팔로우 하다 보니까 민코인 시장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요 뉴스가 떴거든요. 코인 뉴스에. 저스틴 선이 홍길동이 됐어요. 내가 홍길동이요 하면서 트론 기반, 자신의 이제 그 코인이죠. 트론 기반의 민코인 발행을 통해서는 나는 수익을 안 남길게. 이게 말이 돼요? 코인판, 민코인판은 특히나, 러그풀로 그냥 다 헤쳐먹는 그 시장인데, 내 첫 번째 철칙은 내가 수익 안 남길 거야. 그리고 모든 손실도 전액 내가 부담할 거야. 손실도. 와우. 수익은 다 기부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 다 장사꾼인데. 지금 선펌프거든요. 응? 트론 기반의 민코인 발행 플랫폼 선펌프에서 100종 이상의 토큰이 발행됐어요. 100종. 아까 그 솔라나 토큰 25만 개일 때 지금 그래도 100종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 펌프펀의 이제 활동이 줄어든 틈을 타서 지금 시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커요. 근데 요 뉴스가 있고 나서 사실 트론 코인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세요. 트론 기반 선 펌프. 선이에요. 선. 태양이죠. 선 펌프가 4개월 만에 100종 이상 발행을 했고요. 펌프다퍼는 여기에서 항상 민코인 나왔죠. 트럼프 코인부터. 3월 매출이 95% 급락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요. 레이디움은요. 펌프다펀이랑 유사한 토큰 런치패드를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펌프다펀이 지금 힘을 못 쓰니까 레이디움이 우리 거기에서 이제 안 쓰고 새로운 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이제 민코인판이 조금 변화가 생기려나? 아예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변화가 생기려나? 뭐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론이 만약에 솔라나를 사서 이때까지 민코인 했는데 이제 트론이 아예 그 시장을 가져오면 트론을 사서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론은 굉장히 솔라나처럼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살짝 다른 뉴스인데요. 요 아래 요거는 그러니까 비트와이즈의 CIO가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뭐 어떤 거 봐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뭘 주시해서 지금 봐야 되나 큰 거 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 디파이 토큰들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그 코인판에서 고인물들의 이야기는 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위라든지 제가 이걸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수이나 앱토스, 아파트처럼 APT라고 쓰는 앱토스 코인들, 이게 레이어 1 블록체인 그런 토큰들인데, 여기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그 코인이래요. 토큰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코인이나 이거 트럼프도 사 모으는 코인이죠. 온도도 트럼프가 사 모으는 이런 코인, 온도나 아베, AAV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게 좋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사라고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코인들을 좀 눈여겨서 봐라. 왜냐하면 민코인은 사실 그냥 커뮤니티의 어떤 인기나 뭐 재밌는 그림, 귀여운 거,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던 코인들인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코인들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어제자 핫했던 뉴스입니다. 인범TV 아시죠? 인범. 인플루언서고 유튜버인데요.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떴어요. 인범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휴방 안내 드립니다. 아쉽고 섭섭하지만 다시 만날 날이 오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약간 멀리 떠나는 사람 같잖아. 그리고 막 이제 그 카톡도 사용하지 않음이 뜨니까 근데 게다가 인범이 벅스코인을 창시를 했잖아요. 벅스코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 막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잠적이다, 이것은. 이러면서 막 이제 불안하죠. 코인 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제 다시 뿅 나타났어요. 인범 씨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라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사실 무근이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라방을 봤는데요. 그냥 이게 시장 상황이 이래서 휴방을 공지한 거다. 자기 2주 전부터 이런 언급도 했었다. 이러면서 어제 방송을 다시 확실하게 하시면서 또 뭐 그 굉장히 벅스코인이 지금 오늘 하루 내내 핫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이게 엄청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사실은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임범 씨는 어디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화끈하게 방송해 주셨고요.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이야, 아름답죠? 어마어마하게 버스코인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 토큰을 좀 소각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도 또 하셔가지고 소각. 그러니까는 그 물량을 좀 조절을 하는 거죠. 무제한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다 팔아버리겠다 하고 나서 버스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1300%네요. 와, 비트겟에서 지난 24시간 선물 거래량. 와, 버스코인 엄청나게 떴네요. 1,500원 상당의 이거 보세요. 소각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와, 약속대로 했네. 뭐 이러면서 지금 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네, 루머 전달해 드렸고요. 루머가 해결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일자 밈 볼게요. 우리 지금 파월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밈이에요. 비트코인을 이제 저기 달까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It's time to send Bitcoin to the moon. 파월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혹은 파월이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마음을 투영을 한 거죠. 비트코인을 이제 달로 보낼 때가 됐군. 이러면서 파월이 제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 사진 캡처를 해서 날린 트위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 마음이 그래요. 파울님 제발 good afternoon 다음에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비트코인 좀 달러로 가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죠. 내가 사면 89,376% 오르고 내가 홀드 쭉 갖고 있으면 변함이 없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자, 내가 사는 순간 마이너스 90 두둥. 제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근데 저 이거 밈 보고 위로받았잖아요. 내가 팔면 89,376%. 내가 홀드하면 횡보. 내가 사면 마이너스 90. 원래 암호화폐 시장 이런가요? 아니, 분명히 시스템이 달아놨어. 내 컴퓨터에서 내 거 지켜보고 있어.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미리 다 알고 그렇게 탁탁 가격 조정을 하냐고. 근데 나만 느낀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바다 건너서 외국 사람이 만든 밈인데, 우리 다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 이 시장 무섭다. 진짜 뭔가 큰 형님이 지금 빅브라더가 CCTV다 보는 게 분명해.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다음 주 일정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본 금리 발표했고, 미국 금리 발표 있습니다. 파월 연설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요일에는 암호화폐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올려놨으니까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아래 주소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스터디하러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뉴스 이렇게 귀로만 들어도 좀 정리가 되시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투자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내일도 뉴스 잘 모아서 가지고 올게요. 로렌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